닥터조의 골프 개론 플러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많은 골퍼분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입스에 대해서 준비했는데, 사실 입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입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공포스러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입스의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오냐면, 이 감속이 된다, 이 얘기를 굉장히 어.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이 퍼터가 잘 나가지지 않고 감속이 돼서 내 공에 힘을 전달해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이렇게 감속이 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두 가지는 백스윙이 컸을 때와 작았을 때,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이 백스윙이 그 컸을 때 스트로크를 보면 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그 실수하는 부분인데, 사실 백스윙이 커서 뭔가 굳음과 떨림 현상이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아요. 예, 백스윙 크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백스윙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게 맞을까 봐 천천히 가서 감속이 되는 거지, 입스 현상처럼 딱 잡히는 현상으로 감속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 음. 하지만 그 제가 이걸 소개시켜 주는 것도 어쨌든 커서 다운스윙 때 짧게 내려오게 되면 감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많이 그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. 왜냐하면 내가 한 2-3m 보내는 그 감에 대한 주관적인 감이 없기 때문에, 일단은 많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스윙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요. 그래서 스윙을 요만큼 작게 돼서 미는 것보다는 좀 크게 돼서 놔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요. 이렇게 좀 백스윙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스윙을 좀 작게 해서 팔로우 쪽으로 좀 밀어주는 현상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입스랑 좀 연관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감속이라는 게 이제 탁 잡히는 현상이어야 되는데, 우리가 백스윙 크게 됐다 놔지는 느낌으로 감속이 되는 현상은 우리가 입스로 연결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두 번째 그 현상은 우리가 좀 작게 됐다 미는 현상인데, 이 부분은 좀 입스로 연결이 될 확률이 음. 굉장히 높아요. 이 부분은 이제 그 아무래도 스트로크를 똑바로 하려고 하고 공을 보내려고 하다 보면은 백스윙이 좀 작게 든 상태에서 미는 현상으로 이제 퍼터를 하게 되는데, 우리가 그 감속이 된다라는 거는 백스윙 크게 들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건 감속이 아니라 부드러운 터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, 일단 백스윙 크게 들어서 탕 치는 건 감속보다는 좀 천천히 내려와서 우리가 부드럽게 치는 터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, 우리가 백스윙 작게 들어서 그 감속이 되는 현상은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이죠. 잡히는 현상. 왜냐면 우리가 작게 들었는데 세게 때리려고 할 때 뭔가 더 큰 힘이 들어가서 공이 놀래 맞을까 봐 잡히는 현상. 그러니까 내려오는 힘보다 내가 더 큰 힘을 줘서 멈췄을 때 그 현상을 우리가 그 감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백스윙이 좀 작고 때리는 현상으로 잡히는 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평소에 들었던 백스윙보다는 좀 여유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충돌에 힘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와서 공을 쳤을 때 기본적으로 좀 많이 굴러갈 수 있게 스트로크 해주면, 우리가 좀 뭔가 이게 움찔거린다거나 아니면 힘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좀 제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백스윙 크기만 조절했는데 입수 현상이 좀 개선이 됐다, 그러면 누구나 다 고쳤겠죠. 예. 근데 이렇게 백스윙 크기로 그 감속이 된다라는 거는 입스를 갈 수도 있는 어떤 현상들을 소개시켜 드린 건데, 입스라는 그 순간에는 굳음과 이 떨림 현상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. 네. 예. 갑자기 막 경직이 되는 경직이 되는 거죠.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백스윙 크기를 적당히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, 우리가 입스를 겪는 분들은 꼭 신경을 써야 될 게, 우리가 손에 그 쥐어진 압의 그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잡을 때 그립을 살살 잡아라, 세게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잡았을 때 살살 잡았던 분들은 이 얍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 꽉 잡으신 분들은 꽉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부터 팔로우까지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뒤틀림을 느끼시는 분들은요, 이렇게 잡아서 내려올 때 뭔가 딱 손이 잡히는 현상, 뒤틀린 현상을 느낄 네.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프로 선수인데 갑자기 탁 오는 거잖아요. 탁 그렇죠. 뒤틀리는 그게 입스인 나는 거잖아요.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. 갑자기.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, 아, 스트로크를 똑바로 다녀야지, 혹은 아, 내가 팔로우 때 감속이 되지 말고 앞으로 밀어줘야지, 음.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밀어줘야지, 음. 뭔가 그런 생각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잡았을 때 이 압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크기가 일단은, 아까 제가 작으면은 입수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작으면 아무래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좀 여유 있게 들어줘서 이 압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.
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평소에는 내 그립의 압을 유지를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조금은 뒤틀린 현상을 좀 제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퍼터를 하면은 100점짜리 퍼터를 하려고 하잖아요. 그쵸. 넣어야지 100점이죠. 그렇죠. 특히 이제 입스란 현상은 1m 이내에서 초보자분들도 그냥 쉽게 툭 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 100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. 한 70%, 80%의 샷만 만들어줘도 홀인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내가 빼서 공을 정확히 맞추겠다. 여기서 힘을 다 전달해주겠다.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스트로크보다는 내가 압을 유지하고 크게 들었다가 퉁, 크게 들었다가 퉁 이런 느낌으로 스트로크 해주면 우리가 적당한 힘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그립을 유지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뒤틀린 느낌이 난다. 네, 힘이 그럴 때 전달이 잘 안 있죠. 된다. 네. 이러신 분들은 이제 그립 잡는 방법을 바꿔주는 거예요. 근데 네. 그 채에서 그립 바꾸면 한 달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쵸. 퍼터는 괜찮아요? 저희 그 입수 논문 쓸 때 저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때 이제 선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자꾸 느낌을 바꿔주는 거예요. 아, 똑같은 느낌을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느낌을 자꾸 바꿔줘야 입수 느낌이 나올 때쯤 하면 다른 느낌, 나올 때쯤 다른 느낌 해서 이게 나중에는 그냥 없는 게 당연시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입수 환자들은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. 왜냐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. 있는 게 당연한 거고. 근데 그렇게 당연시 되어지게 되면은 그게 계속 가게 돼요. 그래서 느낌을 자꾸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. 이 그립을 어떻게 변형시켜 주면 좋으냐면 이 시합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 롱퍼팅하는 선수들 있잖아요. 이 퍼터하는 선수들 보면은 사실 퍼터가 잘 안 되는 선수들이 여기까지 결국에, 가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예. 근데 요새는 이제 채를 이제 몸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쓰지 못하는데 대부분 그런 선수들 보면 그립,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잡는 느낌보다는 그냥 얹어지는 느낌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집게 그립 같은 거 많이 보셨죠? 예, 그럼 집게 그립을 잡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좀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. 이 집게 그립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상관은 없어요.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꽉 쥐지 않고 그대로 얹어 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실 게 뭐냐면 그립을 좀 굵은 거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네. 거죠. 이게 얇은 거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우리가 손목을 약간 쓰면서 이 라이 퍼팅을 할 때 손목을 좀 그 감각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굵으면 굵을수록 손이 벌어지면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더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굵은 그립을 쓸 때 손에 힘을 줘봤자 사실 퍼터에 어떤 뒤틀림이 많이 생기지 않게 돼요. 그래서 퍼터의 굵기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떨림 현상을 우리가 좀 그립 잡는 방법과 치는 방법으로 좀 알아봤는데 이 떨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입수 현상은 굳음 현상까지 만들어지게 네. 돼요. 사실 조던 스피스도 우리가 공을 보고 치지 않아요. 짧은 퍼팅은 홀컵을 보고 렉스 톰슨도 눈을 감고 퍼팅을 하고 이런 어떤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트리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.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나만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 입스가 아니어도 자꾸 굳게 되면 그 성공 확률이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우리가 퍼터를 할 때 중요한 게 모든 골프가 마찬가지예요. 이 트리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. 루틴 속에서 시작점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트리거는 사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목표를 보고 와서 너무 그 셋업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말자예요. 예. 이미 더 생각하고 싶으면 나와서 뒤에서 우리가 루틴 작업을 다시 하면서 다시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리감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 감을 바로 실행시키는 것을 연습을 해주시면 가끔 선수들 보면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추어분 되게 많거든요. 사실 그게 절대 나쁜 거는 아니에요. 너무 늦은 것보다 조금 빠른 느낌의 퍼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그 생각도 남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면서부터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사실 뭔가 이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멘탈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제가 멘탈적인 게 덜 들어간 얘기예요. 이게 멘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막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입스라는 건 사실 너무 풀기도 어렵고 이게 진짜 입스인지 아닌지 정확히 규명을 해주기도 어렵고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네. 때문에 이걸 나는 입스다 이렇게 뭔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만약에 내가 뒤틀린다 떨린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립의 압을 유지해서 그래도 어제보다 좀 하나 더 넣는
아니면 미스를 하더라도 조금 홀에 가깝게 미스하는 그런 부분부터 조금 그 좋아지게 해주면 나중에 결과가 좋아질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에 네.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좀 버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입스라는 걸 듣고 나니까요.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시도를 한 거잖아요. 눈도 감아보고 다른 트리거도 만들어 보고 네네. 뭐들을 정말 많은 기술적인 것도 다 건드려 봐야 또 본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분명한 건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게 되면 한 단계가 아니고 한 3-4단계 네.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게 사실 실패 없는 어떤 성공은 없는 거잖아요. 그 과정이 꼭 입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'아 내가 지금 뭔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.'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런 게 있었어요. 입스 그 굉장히 탑에 있는 선수인데 땅이 떨어졌어요. 근데 여기를 한 번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. 아 예. 네. 근데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다시 단계별로 그래도 '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골프를 치고 있다.'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 다시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. 예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